그러니까 다음은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예. 일단 다 읽었어요, 그냥? 다 읽었어. 오, 그랬어. 술술 읽히지 않아? 저는 예. 우리가 맨날 겪는 거라 또 네. 한국 내가 맨날 왜냐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이게 또 이제 맞아 공감하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잠깐 혜민이 안 읽었대. 네. 혜민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박 원수 폭격해야 돼?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병뚜껑 하나. 네 죄송합니다. 그거 같아요. 나는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좀 좋아할 것이고,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책을 대해서 조금 약간 못마땅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게. 들어가 봅시다. 네. 첫 번째 프롤로그. 네. 프롤로그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불평등 자체를 당연시. 예.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건 모르겠다. 몇 쪽인지. 여기 페이지가 안 나오더라고. 이북이 뭔지 모르겠는데 말하면 근데 나 알았어.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봐보세요. 검은색으로 약간 강조돼 있죠. 현실적 능력주의, 네. 이상적 능력주의. 예. 여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세습 신분제는 현실적 능력주의든 이상적 능력주의든 불평등 자체를 부당하게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예. 또한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는 능력을 분배에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규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불평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과 능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또는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결과물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데올로기죠.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지. 토익 시험 봤는데 양원이 형은 800점 받았고 네. 동욱이는 700점 받았고 나는 네. 600점 받았어. 네. 그러면 양원이 형은 800점에 맞는 그 자격을 갖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800점 이상 뭐 시험 거기에 원서 낼 수 있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 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들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토익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네.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놓고. 그렇지, 딱 이렇게 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제일 그걸 압축적으로 그 묶은 한 문장이 억울함을 출세라잖아,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양원이 형은 약간 좀 그동안 유튜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극우와 극자와 극생태주의와 극반공주의 다 섞여 있어요. 약간 반공주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양원이 형은 꼴리는주의, 약간 자기 발기되는 쪽으로 사상 갖고 있는. 아니 반공주의는 내가 한 적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소신이 있는데 남들 주류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게 있어. 일단 그게 할 때 있어. 남들이 갖고 있는 주류 또는 내가 읽은 책에 대한 반대. 공감보다는 항상 반대가 많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 우리가 반대하는 건가? 네.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진보 좌파를 지나치게 주장하다가도 어쨌든 우파하고 이렇게 꼬였죠, 스텝이. 그러니까요. 그랬지. 방금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재밌게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는 그 능력에 따른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등 자체를 당연시하는. 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능력에 맞게끔 배분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불평등하든 평등하든 그 결과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하게 돼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평등 당연시 다음에. 삼루는 아니지만 일루에서 태어난 사람. 예. 이건 너무 많이 커뮤니티에서 걱정 많이 나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그 삼루타를 친주하는데, 잠깐만,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고, 삼루타를 친주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식축구 코치 베리 네. 스위치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한 거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조국 딸 조민이나 그렇죠. 최순실 딸 정유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돈도 실력이다, 뭐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얄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3루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1루나 2루에서 태어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가끔씩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도 있지. 그렇죠. 0.0000001% 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외의 대다수는
사실상 부모의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상위 계층의 부모 그런 약간 경제력과 비례해서 그 자녀의 학력 같은 것도 사실상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상. 네. 그 부분이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산층한테도 인류에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달성할 수 있는 그 능력,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이란 것도 사실상 부모의 핏줄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 부모로 배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비판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다음. 비난받는 세습심 저거 이게 응? 아니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요? 큰 패단. 아니 그러니까 비난받는 세습 신분제보다 큰 패단. 비난받는 세습 신분제보다 더 큰 패단. 16쪽에 보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박건일 씨가 쓴 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인데, 박건일 씨는 이제 마일지 기자 생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약간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를 했던 경력도 있고요. 네. 그 사람이 쓴 책인데 박건희 씨 생각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습 신분제가 가장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이 김정한테 물려주고 네, 또 김정은 김주희한테. 너무 물려주고.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그 김주희에 물려받는 거는 이제 그 박성준의 어몽렌즈를 보면은 네. 아닌 부분도 있다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단 네.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세습 신분제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고 나쁜 것이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야. 세습 신분제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판이라도 많이 받지. 그치. 근데 맞아. 능력주의는 정당화하잖아요, 그걸. 예. 근데 그렇지. 능력주의는 그게 자기 능력에 따른 배분이기 때문에 공정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더 악랄하고 어떻게 더 그렇게 폭력적이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예. 네. 16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프롤로그 하고 있어요, 형은요. 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그 신분 구별 전쟁 맞아요. 그거 한때 그 논란이 많았죠. 그 그냥 공공기관에서 이제 비정규직 오래 일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여기도 그게 딱 드러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그 풀 문장을 읽어보면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가정한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효과가 크고 이에 따라 오히려 명시적으로 비난받는 세습 신분제보다 큰 패단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진짜로. 네. 그다음 일장 과거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롤로그랑 이게 지금 한국의 능력주의를 앞으로 쭉 읽을 건데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장씩 읽을 겁니다. 격주로. 네. 기사 소개와 이제 사회과학 읽기를 할 건데 사회과학 읽기 두 번째 책 한국의 능력주의 첫 시간이고 2장까지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혜민 씨 빼고 다 읽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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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민 씨 벌금 5,000원. 여전히 한국에는 유사 과거제도들이 너무 많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8쪽에 있는 겁니다. 38쪽. 양원 형 38쪽 뭐 이거 1장이거든요. 형 1장. 아니, 말하면 바로 읽어서 조심 과거제.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제도 얘기를 설명합니다. 쭉 얘기 설명해요. 그렇죠. 과거제도의 역사적 형성이나 과거제도 최초로 시행했던 게 고려시대 때부터인데, 맞아요. 그때부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음서제랑 과거제를 약간 병용하다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완전 이제 조선 시대부터 완전 과거제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소수를 통해서 자력을 거치고 이게 아니라 공고를 내 가지고 모두 다 시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과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착된 자리 잡은 과거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주 많은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자리 잡아 누구 꼭 소리야? 난가 봐요. 네. 배고파? 배고픈 게 아니라 이제 소화되는 소리야? 그렇지. 네. 인자 먹었는데 밥은 뭐. 네. 지금 꽤 됐어. 말 떠든 지도 꽤 됐어.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유사 과거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조선시대의 그렇죠. 유산인 그런 네. 과거 제도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고 또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익힌 숙련된 기술이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알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기술, 능력 네. 이런 것들보다도 오직 시험에서 점수 잘 맞는 것이
더 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있는 믿음. 그렇지. 그러니까 현장 경력이 졸라하게 많은데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험을 잘 맞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높은 신분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믿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네. 그 기원과 연원이 오리진이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인데 네. 그런 과거제도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제도들이 대한민국에 여전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책을 안 읽어서 모르는데 수능도 나와 있나요? 수능 얘기를 아직 꺼내지 않는데 수능이랑 조선시대 그 과거제가 비슷하긴 하지. 근데 그것 말고도 정규직 입사 시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렇죠. 같아. 정규직 뭐, 입사 시험 뭐 그런 거 있잖아. 각종 고시, 고시, 공시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시험 쳐서 응시해서 들어온 정규직인데 왜 비정규직으로 뽑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냐 이거야. 우리랑 신분이 같아지면 안 된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인천공항공사 그 비정규직 그 정규직 전환 이런 거라든지 국공. 교통공사 뭐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쎄빠지게 공부해서 정규직 입사 시험 통과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 나랑 같이 정규직이다 이거죠. 네, 그게 바로 유사 과거제도의 재현인 겁니다. 뭐냐면은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식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 네. 입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약간 뭐 알바몬이든 사람 일을 통해서 뽑았는데 그 네. 사람들이 올해 10년, 20년 이래가지고 숙련 됐으니까 정규직 전환해준다? 네. 이거는 나는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직무에서 같은 일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렇지. 애초에 자격 검증 시험이라고 보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나. 맞아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어제 나 뉴스 봤는데 이런 게 있더만. 막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랑 어디 무슨 뭐 저기 영남에 있는 어떤 약간 잘 모르는 대학교랑 통합을 하는데. 금호공대일까요, 아마. 어. 아닌가? 통합을 하고 뭐 그런 걸 같아. 음. 그러니까 경북대와 금호공대라 쳐보자. 경북대와 금호공대와 왜 그런 수능 커트라인이 다른데 네. 왜 통합하냐 이거야. 쟤들만 꿀 빠는 거 아니냐. 그렇지. 나는 수능 잘 봐가지고 경북대에 왔는데 왜 수능 못 본 쟤들이랑 우리가 같은 학교 다닌 거냐 이런 거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네.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통합하는 흐름이 있대. 그렇지. 근데 그 통합에 반대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하는 명분이 이거야.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금호공대째 공부 못하는 애들 왜 나랑 같은 취급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맞아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적 관점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지. 예. 이런 게 있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통합 논리 말고도 대학 통합 이런 논란 말고도 이런 게 있잖아. 그 지방캠 있잖아. 지방캠. 네. 고려대 무슨 뭐 세종캠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지방캠들은 순수 혈통이 아닌 거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봐서 고려대 본캠에 들어와야지. 음. 연세대도 막 그런 거 다. 그렇지. 그러니까 명문대학들 다 그런 거 있잖아. 지방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방캠 주제 어디서 총학생 회장하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뭐 있잖아 다. 그런 맞아요. 열층들이 많이 있더만. 그렇죠. 그게 바로 능력주의적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은 전화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그래? 한국은 시험 지상주의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억울하면 너도 정규직 입사 시험 보면 되잖아. 네. 또 이렇게 논리가 펼쳐져 버리죠. 예. 맞아. 거기 합격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왼쪽 바퀴를 끼는 사람, 오른쪽 바퀴를 끼는 사람 같은 일을 하잖아. 오른쪽 바퀴 끼는 사람 정규직, 왼쪽 바퀴 끼는 사람 비정규직. 네. 근데 임금 차이는 1.5배, 1배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1.5배를 받는 정규직이 정당하다는 거야. 일은 똑같이 하지만. 근데 이게 참 똑같은 일 맞아 하잖아. 웃긴 게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원래 비정규직한테 돈 더 많이 줘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고용 신분을 네. 불안정적인 거로 했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한테는 좀 더 그 임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원래는 정규직은 계속 그러니까 잘릴 유형 없이 1년, 2년, 3년, 고용 10년 보장받잖아.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시간제를 쓰는 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고비용, 그러니까 고임금을 주는 대신에 한 달만 일하고 뭐 이런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라 신분이 낮은 고용시장에서 신분이 낮은 계급을 낮은 계급으로 약간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2장 사회 진화론. 네. 사회 진화론 이것도 예. 허버트 스펜서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이게 허버트 스펜서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만든. 맞아요. 물론 이제 사회 진화론과 능력주의는 다 다르고 엄연히 말하면 다 약간 디테일하게 다르지만 구별될 수 있지만 네. 엄연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회 진화론에서 잉태될 수 있는 능력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많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그것도 결국 이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도 당연한다. 되고, 지배해도 되고 뭐 통치해도 되고 그렇죠. 짓밟아도 되고 세게 말하면 짓밟아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제가
조선보다 군사력이 더 강하니까 네. 조선을 식민지 삼아도 되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조선의 여성들을 네. 군대 그러니까 전쟁터에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위안부로 삼아도 되고. 되고 네. 징용해도 되고 뭐 이런 논리까지 되는 거야. 그렇죠. 약자니까. 맞아요. 오히려 강자는 그 약간 그러니까 생존 게임에서 적합한 인자였기 때문에 적자 생존인가 말 그대로. 맞아요. 옛날에 적자 생존 하면 있잖아. 그치. 적는 자가 성공한다 막 이래가지고 네. 적자 생존을 알지.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 막 노트 폐기 왜 안 해? 적자 생존 몰라 막 이랬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개그 친 사람 있었어 진짜로. 형 진짜로. 나 고등학교 때 순간 뭔 얘기인가. 적어야 생존이다. 왜 안 적냐? 적자 생존. 아, 진짜 재밌 그러니까 여기서 적합하다. 프라퍼 얘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씩 그 아재 개그를 치니까요. 나 옛날에 그것도 있어.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음악 선생님이 그랬어. 여러분 악기가 왜 악기인 줄 알아? 악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악기를 초중이 달라. 악기로 써요. 악기를 알겠어요? 괜찮은데? 아 우리 릴스를 뽑아봤습니다. 잠깐. 미안해요. 악기는 악기라고 있는 거네요. 예. 혜민아 다음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회 진화론과 능력주의의 관계. 2장 사회진화론에서 57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세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이 능력주의와 관련해 갖는 핵심 의의는 경제적 합리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당위에 생물학적 필연성을 덧칠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생물학적 본능이야. 그렇지 않아? 능력이 우월한 사람, 능력이 열정한 사람을 지배해도 되고 뭐 이게 있는 거니까. 필요가 없으면 도태시키고. 예. 그러니까 사회진화론과 능력주의가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마치 능력주의가 정당하다는 거를 사회진화론이 국가도 그랬는데 하물며 개인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뭐 중국에 받아들여졌고 일본에 받아들여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1장, 2장의 내용인데 네. 대략적인 이제 양원이 형의 이야기를 듣고 양원 타임 한번 듣고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특별히 저는 사실 내용을 재밌게 읽었고 예. 좋았는데 제가 이 저자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많이 네. 페이스북에도 지금도 쓰시는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지금 한창 할 때 많이 도움 받았어요. 실제로. 박권일 씨가 88만 원 세대에 쓴 사람이에요. 그걸 저 아, 유명한 그 유명한. 예. 저 대학교 때도 이분 책 가지고 또 아, 내가 왜 공부했거든요. 그거 몰랐죠. 구석훈 네. 박사랑 같이 공동 저서인데 이분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88세대. 네, 저는 아니, 까칠한 사람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시니컬하구나.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내용보다는 내용도 사실은 잘 이해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 또? 아니 저는 진짜 스스로 모르겠다고요. 왜냐면 더 그러니까 읽어봐요. 모르는 아이들 말하지 말자 했잖아요. 이제부터. 아니 어. 근데 약속하면 약속해 빨리 이제부터 좀 아. 노력하겠다 그런 말 안 하게. 이렇게 왜 습관됐어. 어떻게. 양원이 내가 이 말을 형 노력하겠다는 거를 아예 안 쓰겠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10번 중에 한두 번으로 그렇지. 근데 지금 형은 있잖아 10번 중에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중에 10번 써버렸어 지금 이미 오늘 그제 오늘 한 달치 넘었어. 그러니까 형이 그거 생각해. 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미안해. 미안. 말해. 말해봐 동호 말해봐. 왜. 헬드베리도 어디 형이 진짜 원하는 막 그런 NGO나 이런데 자기가 가서 형이 면접 보러 노래 가. 좋을 때 면접 보러 갔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양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 업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상황극을 다르냐. 저희가 이따가 그 문자로 통보해 드릴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띵띵동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아의 이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양원이랑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원이 형과 우리는 깊은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잘 확실히 알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레토릭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양원이 형한테 진지한 조언을 했고 그것도 있어. 뭐냐면 양원이 형이 노력했으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형이 이제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근데 좋아하는 여자라서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얘 너무 리슬 뽑으려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나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랑 오늘 자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 거의 상황극을 잘한대 네. 와이프가 너. 내가 진짜 모르겠지만 너랑 사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자가 씨발 장난하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지. 저 양원이 얘기해봐. 잠시만. 이미 미안해, 초과 내가 이상한 이미 10번 했지만 한 번만 더 조정할게요. 네. 제가 동욱 씨를 괴롭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괴롭히고 싶네요. 미안해요. 괴롭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괴롭히고 싶네요. 그래 말로 많이 괴롭혔죠. 아니 이거 밈이 될 것 같아 양원이 형 이 밈을.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저는 형식적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학술적으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뭐 맨 처음에 이제 당연히 서론 보면서 개념이 우리 이렇게 쓸 거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교훈이 될지 한번 살펴보고, 서양에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 진화 어떤 이론과 굉장히 친연성을 맺고 있다 하니까 역사적인 타당성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렇지만 어떤 학술적인 글로서도 탄탄하다. 그래서 그런 배웠어요. 저는. 양원이 형이 좋아할 만할 것 같은 게, 우리 한국의 그 현대 정치 철학의 네 가지 흐름 이야기할 때 너무 좋은 말만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양원이 형은 안 좋아했거든. 근데 좋은 말을,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이 박건일 씨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역사적 연원과 근거와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제 그러니까 양원이 형이 봤는데 좋아할 것 같아. 엄청 정말 인용했더라고요. 조선시대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려면 이게 조선시대부터 동양부터 서양까지, 또 시대도 뭐 예전부터 현재까지 많이 참고적으로 엄청 많이 읽었고. 프롤로그를 읽어봤는지 다들 읽어봤을 거라고 네, 맞아요. 믿고 보면은, 프롤로그 뭐가 나왔냐면은 맨 마지막에, 프롤로그 맨 마지막 장이 뭐라냐면 자기 석사 논문이래 이게. 그러니까 3장까지 4장까지가 석사 논문이고 5장부터 네, 맞아. 10장까지는 자기가 새로 썼대. 네. 그러니까 날로 먹은 거 아니다, 좀 봐주라 이거. 그러니까 석사 논문 출판한 거 아니다. 심지어는 그 석사 논문을 골조로 하고 있는 1장부터 4장까지도 새로 덧칠한 게 많대. 그렇게 수중에서 쓴 게 많으니까.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분명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을 텐데, 누구나 어떤 학자나 그러겠지만, 쓴 결과물로서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쓰여 있잖아요. 쉽게 쓰면서도 논리적인 체계가 확실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 선생님 좋아합니다. 박건일은 이제 저널리스트야 원래는. 그러니까 말지 기자 약간 출신이고. 그런 느낌 네.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청와대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고, 다시 나와서 연구자, 학자로서도 이제 지금 학자죠. 멋있는 그래서 분이야. 학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되게 까칠한 사람이고, 까칠한 글도 많이 쓰고, 근데 논쟁도 많이 해. 궁금한 게 이분은 대학 어디 다녔어요? 대학이 잠깐. 이것도 그거야. 완전 딱 이 책에 근데 그걸. 대학을 아예 네. 대학을 자기가 안 썼네. 잘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분은 학력 기재를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을까, 아마 명문대 나왔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서울권대학교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제도권 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술적 능력을 발휘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긴 하지.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현실상. 일단은 어렵죠. 입시 공부만 강요하는 상황에서 내가 학술적 사고를 발달시킨다. 이거는 일단은 근데 논문을 썼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제 대학교 학부는 나왔단 거지. 그렇지. 예. 학부가 아니라 석사지. 석사까지 그럼 대학원까지 나왔단 거지. 그러니까 2007년에 그만두고 나왔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이 책을 이제 박고영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국정홍보처 주무관을 했네. 네. 반드시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고. 너도 혹시 이게 있냐, 너도? 이건 우리가 나한테 해준 거야, 사인해준 건가, 저자가? 이게 있어? 없구나. 글도 없어. 나 같은 경우에 박건일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속해 있는 토론의 즐거움이라는요, 그거 양원님 봐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제 정주식 그 전 직설 편집장님이랑 그다음에 장혜영 의원, 그다음에 이재훈, 한겨레 이재훈 기자가,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TV 토론에 제가 이제 여기 저자 사인이 돼 있죠. 거기 나가서 방청이고. 그러니까 근데 예. TV 근데 내 말 들어봐. 예, 이 말이 뭐. 아니 난 재밌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능력이 있는 분이 쓴 능력주의 비판책이야. 그렇지. 맞아.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잖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그것도 잘못한 거야. 네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 아니 난 비아냥 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능력주의 핵심 뭐냐면은, 네. 내가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인국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못마땅한. 그러니까 능력주의적 비판이 이런 건데, 네. 이 사람은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욕먹으려면 이런 거야지. 그러니까 대학교 뭐 석사, 박사 또는 학사,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천연너 씨 같은 사람이 학술적인 비판을 하고 뭐 사회과학적인 비판을 한다 했을 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랬다면, 그럼 뭐가 이게 바로 자기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능력주의를 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비아냥적 의도가 있는데. 없어, 진짜로 없어.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래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자기를 배반하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쓴 거는.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학술적 비판을 했을 때 왜 대학도 안 나온 놈 이랬으면은 그치. 맞는데. 맞아요. 그거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존엄에도 위계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토론의 즐거움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또는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토론의 즐거움이라는 데 소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약간 건설적인 주제로 토론을 합리적으로 해보자, 생산적으로 토론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데 아, 네, 맞아요. 이재훈 기자가 만들었어요, 한겨레. 이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방송 토론은 그냥 여야 2대 불러놓고 맨날 서로 약간 적대적으로 공정하듯이 싸우고 그냥 의미 없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해와도 같은 그러니까 해로울 했자. 그러니까 공해와도 같은 그런 불필요한 토론만 많지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토론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해볼 주제들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물론 거기 구성원들이 거의 다 진보가 많아. 솔직히 진보 좌파 쪽이 많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박건일 씨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그 1주년 행사에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이거 이제 그 추천권으로 추첨돼서 내가 이 책을 받았는데 저자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재밌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이 형은 또 분발해서 어그로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요즘 또 그런 말이 있어요. 편견 올려치기란 말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예? 다음.